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당신의 존재를 무시하다가 다시 당신에게 완전히 집중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던 회피형은 멀어지고 연락을 끊으며 차갑게 굴었고 당신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명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나면 회피형이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는 정확한 방법과 그 뒤에 숨겨진 심리학적 원리,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흔히 들리는 조언들은 덜 매달리고 시간을 주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당신을 소모적인 굴레 속에 계속 갇혀있게 만들 뿐입니다. 회피형의 시선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인내심이나 의연한 척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방어 체계가 무시할 수 없는 특정 심리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며 그 시작은 그들이 왜 처음부터 멀어졌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거리감을 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미가 떨어졌거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회피형은 관계가 너무 친밀하다고 느껴질 때 멀어집니다. 친밀함이 그들의 자동 방어 체계를 자극할 때 그들의 뇌는 가까움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가까워질수록 공간을 확보하려는 그들의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계획 없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은 몰입하고 함께 있다가도 다음 날에는 떠나버립니다. 당신에게는 이 변화가 갑작스럽게 느껴지겠지만 그들에게는 도망쳐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거리에 대해 더 노력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더 자주 메시지를 보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고 안심시켜주거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반응은 회피형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당신이 더 쫓아갈수록 그들은 더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들의 방어 체계는 당신의 노력을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더 세게 도망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신경계는 이를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이로 인해 끊기 힘든 밀당의 역동이 생겨납니다. 그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당신의 불안이 그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부르고 이는 다시 당신의 불안을 높여 더 매달리게 만드는 악순환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당신의 본능이 시키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을 조종해서 돌려 세우려는 전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관심과 에너지의 진짜 변화여야 합니다. 즉, 당신의 주의를 그들에게서 완전히 거두어 당신에게 중요한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접근법과 일반적인 거리두기 조언의 차이점은 당신이 그들의 부재를 알아차려 주길 바라며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진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피형은 누군가가 진짜 떠났는지 아니면 떠난 척하면서 비밀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귀신같이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메시지 전화, 사회관계 망 서비스, 좋아요나 스토리 확인, 우연한 만남을 가장한 시도조차 모두 포함됩니다. 이것은 튕기거나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연극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든 그렇지 않든 결과로부터 진정으로 해탈하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과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간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당신이 그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확인하거나 동향을 살필 때 그 미세한 에너지를 전달받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그들과 연결된 눈에 보이지 않는 시를 만들고 그들은 당신이 직접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 시를 느낍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는 동안 당신은 진정한 설렘과 에너지를 주는 활동과 인간관계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소홀했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십시오.
몰입이 필요한 취미를 시작하거나 깊이 마음 쓰는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목적은 회피형에게 질투를 유발하거나 잘 살고 있는 척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들과 상관없이 당신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진심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진실해야 합니다. 회피형은 연기하는 연극적 연출을 즉시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거리를 두고 살아왔고 타인이 그렇게 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 자신의 애착 패턴과 감정적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거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때를 인지하십시오. 이러한 충동은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당신 자신의 불안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참아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즉, 타인이 나를 안심시켜주지 않아도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작업은 회피형이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당신의 에너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율적인 감정 조절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관심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욕구가 아닌 불안에서 나오는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는 당신과 회피형 모두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에게는 한 걸음 물러나 자신에게 집중함으로써 정서적 독립이 생깁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거나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독립성은 겉으로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반면 회피형에게 당신의 부재는 모든 압박감을 제거해 줍니다. 당신의 추적으로부터 느꼈던 위협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방어 신경계가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완되면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려면 방어를 내리고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한 존재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회피형은 방어 모드에 있을 때 이러한 감정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회피형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거나 흡수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그리움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아주 부드럽게라도 그들을 쫓고 있었을 때는 그들의 방어 모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들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 방어 모드가 꺼집니다.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사라지면 그들은 관계의 긍정적인 면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대라는 무게가 사라진 상태에서 함께했던 편안했던 순간, 웃음, 호감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회상의 과정은 그들의 신경계가 충분히 안정을 되찾아 관계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들은 대개 그들이 가장 편안하고 압박을 덜 느꼈던 순간들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편안했던 느긋한 오후였을 수도 있고, 김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었던 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회피형이 방어를 낮추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기에 감정적 무게를 가집니다. 이러한 기억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편안함이 다시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피형이 방어적 반응을 거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감정에 다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은 그들이 멀어졌을 때 얼마나 자극받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완전히 마음을 비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회피형은 당신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느끼고 며칠 만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침묵을 깨거나 그들이 눈치챘는지 확인하려 하여 이 과정을 서두르려 하는 것은 전체 접근법을 망쳐버립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집중점을 바꾸고 그들의 복귀 여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과정입니다. 회피형이 연락을 취해올 때 그 메시지는 흔히 가볍거나 반응을 탐색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재미있는 그림이나 소소한 질문 또는 당신을 떠올리게 만든 무언가에 대한 언급처럼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첫 연락은 취약해지지 않으면서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이 첫 메시지에 당신이 어떻게 답하는지가 변화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전 패턴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합니다. 즉시 열정적으로 답하고 싶은 유혹이나 완전히 무시하고 싶은 유혹, 모두 여전히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동일한 상태에서 나옵니다. 두 행동 모두 당신이 만든 변화를 유지해주지 못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반응은 친절하지만 단호하고 짧게 답하는 것입니다. 너무 들뜨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줍니다. 무시하는 것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하지 않되 길고 깊은 대화로 이어가기 위해 모든 일을 제쳐두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답시는 소통에는 열려 있지만 그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그들을 다시 쫓아버리지도 않으면서 이전처럼 당신이 더 많이 투자했던 옛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고 관계의 변화를 유지해 줍니다. 그들의 에너지 수준에 맞춘 단순한 답신이 좋습니다. 그들이 짤막한 그림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반응하되 길게 대화를 확장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한다면 깊은 재회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말고 질문에만 명확히 답하십시오. 그 첫 주고받음 이후에도 당신의 삶에 계속 집중하십시오. 그들의 돌아옴이 당신을 다시 그들의 궤도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구축해온 활동과 관계들에 계속 투자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성장과 관심사에 계속 정진하십시오. 회피형은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그들 너머로 확장되었음을 보아야 하며 당신이 그저 자신들을 받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독립성의 증명이야말로 그들이 당신을 다시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만들고 관심과 흥미를 유지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들은 이제 당신에게 다가가려면 자신들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그들을 위해 자동으로 비워두는 공간이 더 이상 없는 알찬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계속될수록 회피형은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남을 제안하거나 더 개인적인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진전은 그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들을 끝없이 쫓아다녀 그들의 방어 기제를 켜게 만들거나 완전히 포기하고 사라져버려 역시 사람은 언젠가 떠난다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모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에 응하지만 쫓아가지 않으며 흥미는 있지만 매달리지 않고 함께하지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그들의 기존 관계 패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호기심과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심리학은 회피형이 욕구와 위협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올 때 욕구는 위협과 얽혀 관계 전체를 위험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누군가 완전히 사라지면 안도감을 느끼지만 관계 쪽으로 당겨지는 끌림은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누군가가 곁에 존재하면서도 진정으로 독립적일 때 비로소 위협 없는 순수한 욕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율성이나 자아를 잃을 것이라는 느낌 없이 당신을 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이 건강한 끌림과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특정 심리적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재개된 관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 흔한 실수가 이 모든 과정이 결실을 맺기 전에 망쳐버리곤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침묵을 너무 일찍 깨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당신을 진정으로 그리워할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연락하면 모든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자신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거리를 두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임을 일깨워줍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 들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크게 느껴지며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쯤은 괜찮을 거라며 연락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을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진정한 연결이 아닌 불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는 왜 멀어졌는지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거리를 두는 데는 성공하지만 회피형에게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했다거나 자기 개발을 하고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이러한 설명은 당신의 부재를 진짜 변화가 아닌 하나의 기술이나 계산된 행동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관리당하거나 조종당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리고 방어 기제를 다시 듭니다. 당신의 마음 비움은 그들을 되찾기 위해 의식적으로 펼치는 전략이 아니라 진짜일 때만 작동합니다. 당신의 설명이 아무리 진실되고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유하는 순간 당신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계산된 움직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을 진정한 성장 대신 조종의 도구로 사용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만약 당신이 거리를 두면서도 속으로는 회피형에게 집착하고 그들의 사회관계 망서비스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메시지가 올지 계산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마음을 비운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떨쳐낸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당신의 에너지가 여전히 그 미세한 필요성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때 이 위선을 바로 알아채게 됩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중심을 그들에게서 당신 자신의 삶으로 진짜 옮겨왔을 때만 작동합니다. 이 과정을 자해하는 또 다른 방식은 너무 과시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가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개적으로 데이트하거나 그들 없이 삶이 얼마나 멋진지 계속 게시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진짜가 아니라 반응적인 태도로 읽힙니다. 이는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의식하고 있고 영향을 주려 하며 역동 속에 갇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정리와 독립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에게 중요한 일들로 에너지와 관심이 옮겨간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얼마나 걸릴지 기한에 대한 질문은 이 방식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회피형이 돌아오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역설적으로 방법이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비웠을 때는 날짜를 세거나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아가며 다시 연결될 가능성에 열려 있을 뿐입니다. 회피형은 정해진 스케줄이 아니라 이러한 진정한 변화를 느낄 때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결과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어떤 이들은 다시는 연락해 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결과는 회피형의 회피 패턴이 얼마나 깊은지, 떠날 때 얼마나 자극받았는지, 그리고 애착의 역동 아래 진정한 상호 적합성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과의 연결을 완전히 잃고도 다시 다가오고 싶은 끌림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진짜 관계를 맺을 만큼 감정적으로 투자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회피 성향이 너무 깊어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조차 관계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아프지만 사실 당신이 어떤 방식을 썼더라도 작동하지 않았을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이 방법과 게임을 하는 것의 차이는 의도와 진실성에 있습니다. 게임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하는데 계속 집중하면서 특정 반응을 얻기 위해 행동을 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 접근법은 관심의 대상을 그들에게서 옮겨와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진정으로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로 회피형이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 돌아옴은 당신의 진정한 성장의 부산물이지 당신 행동의 목적이 아닙니다. 역동이 성공적으로 바뀌고 회피형이 더 많이 투자하며 함께하게 될 때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그 독립성과 자신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불안하게 매달리던 옛 패턴으로 다시 슬그머니 돌아가선 안 됩니다. 회피형은 이미 선택을 한 후에도 여전히 필요성이나 압박의 신호에 민감합니다. 관계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당신이 독립적인 삶을 진정으로 즐기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감각을 가지고 관계에 임해야 합니다. 이는 회피형이 마음을 열었을 때조차 때때로 여전히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진정한 안전함을 느끼고 있을 때는 그들의 공간이 거절이나 버림받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절이나 관심의 상실로 해석하지 않고 그들에게 숨쉴 공간을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이 서로의 두려움과 방어를 자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관계의 기반을 만듭니다. 이 교훈은 회피형과의 연애 관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진정한 독립성이 끌림을 만들어낸다는 이 원리는 모든 유형의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귀하게 느껴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타인의 둘레를 도는 대신 당신 자신이 당신 삶의 중심이 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회피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결핍되고 외부로 향해 있던 상태에서 단단하고 내부를 향한 상태로 변화합니다. 이 변화는 사회생활과 우정, 그리고 모든 연애 관계에서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독립성과 자기 집중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의 존재만으로 진정 편안함을 느끼고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나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독립성을 구축하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회피형을 되찾기 위해 한 번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누군가의 반응이나 승인에 너무 집중하고 있을 때를 알아채며 당신 자신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만족의 원천으로 다시 방향을 돌리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며 결국 관계 속에서 당신의 기본 작동 방식이 됩니다. 이 방식을 따르는 것이 회피형이 주는 적은 관심이나 부실한 대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당신이 그들이 주기로 결정한 관심만을 기다리며 받아먹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있든 없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으며 소통에는 열려 있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와 최소한의 노력이나 불성실한 태도만을 보인다면 당신은 단호히 돌아설 수 있는 충분히 강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과 그 뒤에 숨겨진 심리학을 이해하셨으니 오늘부터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의 변화가 진실할 때만 성공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다가갈 수 없는 척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으로 에너지를 진정으로 돌릴 때 작동합니다. 그들이 돌아올지 여부에서 벗어나 그들이 있든 없든 당신을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삶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당신의 집중점을 옮겨야 합니다. 만약 회피형과의 이러한 관계 역동을 경험해 보셨다면 진정으로 마음을 비웠을 때와 그들에게 집중한 채 공간을 주려고 애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동일한 패턴에 갇혀 있는 다른 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고통받던 문제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더 많은 관계 역동과 애착 패턴에 관한 내용을 만나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